욕실 문이 열렸고 박미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수건을 느슨하게 두른 최준호의 몸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수건 아래로 드러난 윤곽이 미선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크기였거든요.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고 심장은 제멋대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20세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크기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성숙한 부부 생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새벽 5시 반, 익숙한 알람 소리에 미선은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역시나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 윤석이 어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관심이란 감정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관계였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51살 여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와 입가의 주름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는 아침이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화장품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채 방치된 것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선은 혼자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여니 혼자 먹을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석의 식사를 챙길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20세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을 때만 해도 행복했었죠. 유통회사 과장이던 윤석은 능력, 미래가 밝아 보이는 남자였고 미선도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을 꽤 자주 듣던 여자였어요. 친구들과 친척들이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며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 정확히는 윤석이 승진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사로 올라서고 연봉이 높아질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는 골프장으로 향했고 평일 저녁에는 회식과 접대로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러 오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미선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어요. 5년 전부터는 부부관계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윤석이 먼저 외면했고 미선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완전한 남이 되어버린 관계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미선은 다세대 주택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4년 전 윤석이 투자 목적으로 산 곳이었어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총 8가구가 새를 들어 살고 있었죠. 청소하고 수리업체 연락하고 월세 받는 일은 전부 미선의 몫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미선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3층 끝방에는 석 달 전부터 새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최준호라는 이름의 53살 남자였죠.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단단해 보이는 어깨, 투박하지만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설비 수리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준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었죠. 실제로도 준호는 월세를 단 한 번 늦춘 적 없이 정확하게 입금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언제나 먼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가끔 3층 끝방 앞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혼자 사는구나. 나처럼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그날 저녁 윤석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으니 일요일 밤에나 들어가겠다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미선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미선은 작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난 아직 여자인데. 그 속삭임은 텅 빈 방 안에 그냥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3년째 남자의 손길 한 번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쉬난 살의 몸.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한 달하고도 보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늘 하던 대로 각층을 돌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층 끝방에 최준호 씨가 월세를 내지 않은 겁니다. 닷새가 지나도 입금 내역이 없었고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 없던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미선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층 끝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미선은 예비 열쇠를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문을 여니 어두컴컴한 방 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는 누군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운 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준호는 간신히 눈을 뜨고 미안하다는 말만 힘없이 반복했습니다. 보름 전 수리 현장에서 떨어진 무거운 배관에 허리를 맞았고 병원에서는 한 달은 푹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로 가진 돈을 다 써버려서 월세를 낼 수 없게 되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애원 섞인 말이 이어졌어요. 월세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건강부터 챙기라고 미선이 말하니 준호는 그래도 어쩌냐며 여전히 미안해했어요. 미선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급히 자기 집으로 내려가 해열제와 진통제를 챙겨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정성껏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따끈따끈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다시 3층 끝방으로 올라간 미선은 이거라도 먹으라며 상을 차려주고 약은 꼭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고맙다는 말이 간신히 나왔고 미선은 준호가 죽을 천천히 떠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준호의 방에 들러 죽이나 미역국을 끓여다 줬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줬어요. 병원 갈 때는 함께 가서 진료를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준호를 챙기는 그 시간이 미선에게는 즐거웠거든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고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주쯤 지나니 준호의 허리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준호는 미선 덕분에 이렇게 빨리 좋아졌다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대인과 세입자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미선은 준호의 방에 갈 때마다 거울을 보게 되었고 머리를 정성껏 빗고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 입게 되었습니다. 준호도 미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선은 준호의 빨래를 해다 주려고 3층 끝방으로 향했어요. 윤석이 골프 약속으로 집을 완전히 비운 날이었고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빨래 가져다 준다고 말하니 안에서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그 순간 미선의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준호는 샤워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상체에는 물방울이 송송 맺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아래에는 수건 하나만 대충 두르고 있었는데 준호가 당황하며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미선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천천히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수건 너머로 드러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젖은 수건은 몸의 굴곡을 거의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곳의 크기가 정말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미선의 눈이 저절로 커졌고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으며 심장이 미친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미선은 빨래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호가 빨래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 바람에 수건이 느슨해지면서 살짝 흘러내린 겁니다. 준호가 황급히 수건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선은 그 짧은 찰나에
모든 걸 다 봐버렸습니다. 엄청난 크기였어요. 미선이 평생 남편한테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고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바닥에 털썩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빨래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 바람에 준호의 몸이 미선에게 완전히 밀착되어 버렸어요. 미선의 배 부분에 그것이 닿았습니다. 수건 너머로 느껴지는 뜨겁고 단단한 감촉이었어요. 미선의 온몸이 순간 경직되었고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미선은 빨래를 와락 집어들고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다음에 드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미친 듯 뛰고 있었고 온몸이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23해 결혼 생활 동안 남편 것밖에 본 적 없었는데 준호의 것은 정말 비교가 안 됐습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그 단단함과 뜨거운 열기까지. 미선은 배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아까 그것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호기심, 설렘,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묘한 욕망까지. 그날 밤 미선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몸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물방울이 흐르던 탄탄한 가슴, 선명한 복부 근육, 그리고 그곳, 그걸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미선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51살 유부녀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제대로 섰어요. 화장품 서랍을 열고 하나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정성껏 바르고 색깔이 예쁜 립스틱도 발랐어요. 옷장에서는 조금 더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미선 앞에서 그런 꼴을 보이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함께 들었답니다. 미선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놀라면서도 뭔가 호기심 어린 혐오나 거부가 아닌 다른 감정이 담긴 그 시선 말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둘 다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재빨리 피했어요. 준호가 먼저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려 했는데 미선은 손을 저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선이 청소하러 가야 한다며 지나가려 하는데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미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선이 돌아보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녁에 시간이 되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녁 7시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미선이 대답했고 준호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준호는 미선의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미선이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은은한 조명이 켜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선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을 했고 예쁜 원피스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앉으라고 권하니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변치 않지만 와인을 내밀었어요. 미선은 와인을 받아 잔 2개에 따랐습니다. 건배를 외치며 잔이 딸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제 일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며 말문을 뗐습니다. 미선은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아니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이 정말 많았다고요. 크기가 너무 커서 여자들이 다들 무서워했고 아프다고 싫다고 거부당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내가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많이 힘들어하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했고 아내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다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또다시 거부당할까봐 너무 두려웠다고요. 준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선의 눈빛을 보니 뭔가 달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침묵이 한동안 흘렀어요. 미선은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정말 놀랐다고 미선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그냥 남편밖에 본 적이 없어서 세상에 저런 크기도 있구나 싶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호기심이라는 단어에 살짝 놀라대물으니 미선은 그걸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궁금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방금 한 말에 스스로 놀라 입을 막았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나갔다고 사과하려는데 준호가 미선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준호도 미선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 전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냐고요. 미선은 무섭긴 뭐가 무섭냐며 오히려 준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궁금하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준호의 손이 미선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은 결혼한 사람 아니냐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은 남편이랑 3년째 그런 거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남편은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5년째 별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랬구나 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니 미선은 자기는 그냥 죽은 듯이 살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준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기도 아직 여자인데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미선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고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미선은 준호 덕분에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먼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고 다시 말했어요. 준호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물으니 미선은 정말 그렇게 큰 건지 한 번만 봐도 되냐고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세상에. 미선은 숨을 꿀꺽 삼켰어요. 이걸로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물으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하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미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준호를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그럼 참지 말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준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준호는 미선을 소파에서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온전히 느꼈어요. 얼마 만의 키스일까요? 남편과는 정말 몇 년째 입도 맞춘 적 없었거든요. 미선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침실로 갈까 물으니 준호가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침실로 향했어요. 51살의 몸이었습니다. 처진 곳도 있었고 군살도 좀 있었어요. 미선은 부끄럽다고 늙은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아름답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호가 정말 들어가도 되는지 물으니 미선은 천천히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준호는 계속 괜찮은지 물었고 미선은 괜찮다고 오히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23해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아프지는 않았는지 물으니 미선은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오히려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호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어요. 준호의 품에 안긴 미선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임대인과 세입자일 뿐이었지만 안으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 윤석이 없는 낮 시간이면 미선은 자연스럽게 준호의 방으로 향했고, 준호는 그런 미선을 기다리며 방을 정돈하고 있곤 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젊은 시절의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준호의 허리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수리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미선은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준호가 다시 바빠지면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미선의 일상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일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까지 뿌리는 자신을 보며 미선은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걸까요? 친구들도 미선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요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으냐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냐고 물어왔지만 미선은 그냥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남편 윤석은 여전히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바빴고 평일에는 더욱 늦게 들어왔어요. 오히려 미선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야 준호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 두 사람은 미선의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게 너무 무섭다고, 언젠가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미선을 더욱 꼭 안으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자기는 미선과 계속 이렇게 있고 싶다고, 이런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미선은 준호의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이번 주말도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고 일요일 저녁에나 들어올 거라는 문자를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미선은 안심하고 준호와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윤석이 골프 가고 없어야 하는 날인데. 거실 쪽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프가 갑자기 취소됐다며 집에 왔다는 말과 함께 어디 있냐고 미선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미선은 황급히 준호의 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윤석이 거실로 들어서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3층 끝방 문에서 미선이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왜 세입자 방에 있었냐고 따져 물었어요. 미선은 황급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냉소를 띠며 되물었어요. 청소를 이 시간에 하냐고, 저녁 시간에 세입자 방에서 청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은 3층 끝방 문을 노려봤어요. 안에 누가 있냐고 세입자가 남자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빛이 미선을 향했습니다. 미선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윤석의 의심 어린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윤석은 미선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계속 쳐다봤고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미선을 찾아왔어요. 어제 일이 괜찮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일로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자기가 계속 이 건물에 있으면 미선만 힘들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 허리도 이제 많이 나아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사를 가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선은 싫다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미선이 힘들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미선의 삶이 더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미선은 자기는 괜찮다고, 이미 죽어버린 결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없으면 자기는 다시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고, 준호만이 자기를 살아있게 만들어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어요. 준호는 미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되풀이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이사를 가겠다는 준호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함께 있으려고 애썼어요. 윤석이 없는 시간이면 미선은 준호의 방으로 갔고 말없이 안기고 키스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매 순간이 더욱 절실하고 소중했어요. 준호는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동네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니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작고 낡아 보였어요. 미선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니 준호는 괜찮다고,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가 되었습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김치, 밑반찬들을 통에 담고 된장찌개까지 끓여서 용기에 담았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미선이 건네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모든 짐이 차에 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 섰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감사했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미선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기야말로 고맙다고, 준호 덕분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선을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가 볼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모든 마음을 전했어요. 행복하라는 준호의 말에 미선도 준호더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미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1층까지 내려가서는 마지막으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선이 복도 난간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작게 손을 흔들었고 미선도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선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에 혼자 남은 미선은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텅 빈 3층 끝방 문이 조용히 닫혀 있었어요. 6달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다세대 주택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어요. 윤석과의 관계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멀어졌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미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미선을 완전히 변화시켰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가꾸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거울을 보며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직 괜찮네. 주름이 있고 군살이 있어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층 끝방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장인 여자였어요. 가끔 그 방을 청소할 때면 준호와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안고 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눴던 밤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잘 지내고 계시겠죠, 준호 씨. 미선은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완전히 나아서 이제는 정규직 설비 기사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미선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준호를 매일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선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열어보는 순간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덕분에 저 건강 다 나았어요. 정규직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준호 올림.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준호가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참을 문자를 보고 있다가 미선은 답장을 썼어요. 저도 잘 지내요. 준호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미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51살 박미선과 53살 최준호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치유를 주었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남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황혼에도 여전히 온기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짧은 만남이 평생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요. 미선은 오늘도 다세대 주택을 관리하러 나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은 듯이 살지 않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준호도 오늘 출근길에 나섭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미선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항상 함께하니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끔 서로를 떠올리며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에 미소 짓고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랑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진한 황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